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태풍 특보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2시간 전인 오전 9시 울산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중심 부근에 초속 35m의 강풍을 품고 시속 48km의 속도로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포항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동해안과 경상도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2.3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하이선은 앞으로 3시간쯤 뒤인 오후 2시 강원도 삼척 부근을 통해 동해로 빠져나간 뒤 북한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고 경상도와 동해안에는 앞으로 최대 4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네, 현재 태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경북 지역과 오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강원 동해안 지역 현재 상황 지금부터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부터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경북 포항에는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폭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10시쯤에는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비바람이 불었고 침수와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 하이선의 중심에서 현재 가장 가까운 포항을 먼저 연결합니다. 최규진 기자, 뒤쪽으로 파도가 거세게 일고 있는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경북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은 거센 바람이 일면서 물보라와 함께 파도가 온통 하얗게 부서져서 밀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해수욕장의 길이가 1.7km 정도라고 하는데요. 온통 물에 잠겨서 해수욕장인지 구분을 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태풍이 근접해 오면서 비까지 많이 내렸었는데 지금은 비는 그치고 바람의 세기가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 현재 태풍은 포항 호미곶 동쪽 20km 앞 바다를 지내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태풍이 포항 일부를 가로지를 것으로 전망했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오전 태풍의 중심이 오전 11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 포항 호미곶 오른편을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예보를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네, 앞서 1시간쯤 전에 포항 연결했을 때는 바람이 상당히 거셌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기준 기자가 얘기한 대로 바람이 지금은 조금 나아진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포항 지역을 비롯해서 경북 전체에는 사실상 태풍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 300mm의 폭우와 함께 일부 지역에선 400mm의 폭우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역시 시속 145km로 강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도가 최대 12m까지 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부 해안가 지역에서는 해일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규모가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바로 직전에 많은 피해를 안겼던 마이 사건은 아직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안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태풍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태풍이 포항에 근접해 오면서 포항 곳곳에서는 침수와 정전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영일대 해수욕장도 유명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전쯤에 정전이 일어난 뒤에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전 9시 기준 소방에 접수된 태풍 피해는 포항은 55건, 경주는 24건, 경북 전체로만 따지면 98건인데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에 대비해 포항시는 주민 786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태풍 앞으로는 이 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해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각에도 태풍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동해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포항 그리고 영덕에서 불과 20km 떨어진 해상을 따라 바짝 접근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중심부가 삼척, 동해, 강릉 등 강원 영동 지역에 인접해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3일에 발생한 마이삭의 피해가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곳들인데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약 1~2시간 정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가장 강하게 놓인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최대 고비인 만큼 이 지역에 계신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네, 포항 상황 가장 먼저 봤고요. 좀 더 이제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는 윤두열 기자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대구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저는 지금 대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신천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어제 저녁 7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비가 오고 있으니까 16시간 동안 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대구가 53.3mm, 김천 대덕이 116.4mm, 청도 금천이 199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비가 정말 오랜 시간 계속해서 내리고 있군요. 비 때문에 도로가 통제된 곳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쯤에 대구와 가장 근접해서 태풍이 지나가고 이후에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대구와 동해안 그리고 경북 내륙 지역에 영향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대구도 영향권 안에 있어서 비가 내리고 있고 대가 나와 있는 신천도 수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카메라를 좀 돌려서 신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천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차게 물이 흐르고 있는 화면에 보이는 곳은 하천이 아니라 평소에 차가 다니는 도로, 신천 동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가 도로인지 어디가 하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천물이 흘러 넘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강변 둔치에 있는 주차장 15곳을 모두 통제를 했고요. 이곳 신천 동로처럼 대구 시내 14곳의 도로도 현재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태풍 때문에 오늘 경북 쪽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죠? 네, 대구 지역 모든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유치원이 오늘 원격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유아 초등학생들을 위해 긴급 돌봄 교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587개 학교가 원격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23곳이 휴교를 했습니다. 네, 태풍의 영향으로 월성 원전의 가동이 지금 멈춘 상태입니까? 네, 오전 8시 38분에는 월성 원전 2호기의 터빈 발전기가 또 9시 18분에는 3호기의 터빈 발전기가 멈췄습니다. 현재 발전소는 원자료 출력 60% 상태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외부로 방사선이 누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인을 찾고 있는데 태풍으로 인한 배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발전소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이미 부산 동해상을 지나갔지만 비바람 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5, 6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배승주 기자, 그곳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 뒤로 신호등이 부서진 채 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 신호등이 부서지면서 생긴 파편들이 나뒹구고 있습니다. 난간에 걸려있던 현수막도 모두 찢겨져 나갔습니다. 전봇대들도 중심을 잃고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이 몰고 온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도도 여전히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옆으로 5, 6도가 있습니다. 방패선부터 등대선까지 모두 6개의 섬이 있는데요. 5, 6도는 동쪽에서 보면 6봉우리가 되고 서쪽에서 보면 5봉우리가 된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지금은 거센 파도가 몰아치면서 이 중 3, 4개만 겨우 보이고 있습니다. 5, 6도 앞 주차장까지 파도가 덮치고 큰 바위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산 전역에서 현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산사태까지 발생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산 진구 계금동의 한 주택에서 산사태가 나 주택을 덮쳤습니다. 입구까지 막혀 60대 남성이 집안에 고립됐는데 구조대가 출동해 이 남성을 창문으로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에선 580여 구가 정전됐습니다. 부산 서구엔 도로에서는 주택가 옥상에서 떨어진 물탱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온천천과 동천, 대연천 일대가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가대교와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등 60여 곳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부산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현재까지 200건에 육박합니다. 네, 그리고 부산과 함께 울산, 경남 지역에도 정전 또 시설물 피해가 이어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선 태화강이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울산 무구동 일대 2만 4천여 가구 등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5공장과 현대모비스 등 기업체에서도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울산대교는 강풍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가로수와 표지판, 시설물 등이 넘어지거나 부서지는 등 피해 신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제시 사등면 사곡 지하차도가 침수돼 승용차 한 대가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구조대가 승용차비로 대피한 운전자를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거제시와 양산시에선 도로 침수로 한때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오륙도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지역별 현재 상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태풍의 현재 모습 또 이동 경로 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이재승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당초 예상과 달리 상륙을 했어요. 네. 현재 그 울산 남쪽으로 상륙을 해서 현재 계속 육지 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저희들 예보관들이 분석을 한 거 보니까 포항 북쪽으로 해서 경북 영천 근처까지 지금 진출하는 것으로 네.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기상청 예상보다는 약간 더 내륙 쪽으로 지금 네, 올라가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일단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약간 내륙 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계속 내륙 쪽으로 동해를 따라서 올라가게 될까요? 아니면 어느 지점이 되면 다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서 해상으로 올라가게 될까요? 일단 지금 예상으로 보면 거의 강릉 남쪽, 삼척 북쪽 정도로 동해상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강원도 쪽에서는 해상으로 빠져서 이동하는 것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빠져나가는 시각이 오후 2시쯤으로 예보가 된 거죠, 이재승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포항 부근을 막 지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초 기상청은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 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가 일단 오늘 오전 9시쯤에 울산 남서쪽 육상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km 정도 내륙 쪽, 육상 쪽으로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 2시쯤에는 이 강원도 동해안 남쪽 약 삼척 앞바다를 통해서 동해로 빠져나간 뒤에 점차 쭉 북상을 하다가 저녁 6시쯤에는 북한 원산 먼바다를 지납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북한 함경북도 청진 부근에 상륙을 해서 내일 새벽 또는 내일 오전에 소멸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그 동해상으로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륙 쪽으로 좀 더 들어와서 이동하게 된다면 태풍의 피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예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경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 9호 태풍 마이삭과 그다음에 이제 기상청이 예상했던 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그 사이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재승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해안에서 육지 쪽으로 한 10km 정도 지금 이제 육지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로 근처로 올라온다면은 거의 뭐 기상청이 원래 예상을 했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것과 피해는 뭐 거의 비슷할 거로 비슷한 봅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강도는 지금 보면 계속 기압은 올라가는 것을 봐서 약간씩 약해지고 있는 건 같습니다. 상륙을 하면서. 그러나 뭐 피해는 계속 지금 기상청에서 예측한 대로 동해안 쪽으로는 계속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센터장님, 저희가 오전 9시 30분, 뭐 10시쯤에 포항을 연결했을 때는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우리 취재기자, 여성국 기자가 가만히 서 있기 힘들 정도였고요. 비바람이 몰아쳐서 카메라 렌즈에 물이 가득 찼고 또 저희가 제대로 그 현장 상황을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에 지금 포항 부근을 지날 때는 비바람이 조금 잠잠해지는 상황인데 이게 좀 의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은 중심은 포항은 지나갔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그 포항 인근을 지나갈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는데 이제 지나가더라도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약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다시 아무래도 좀 올라가더라도 바람은 좀 강하게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가장 강한 피크 타임은 지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중심에 있을 때는 비바람이 좀 잔잔해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실제로 지금은 포항 북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항 인근에 들어왔을 때가 가장 강하고요. 아하. 지금은 저 포항 북쪽으로 올라가다 네. 보니까 약간 약해지는 듯한 느낌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태풍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력이요. 지난주에 이제 태풍 하나를 저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랑 비교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거의 비슷한 정도의 바람이다, 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떤가요? 지금 와서는 거의 뭐 비슷한 정도라고 분석이 됩니다. 지난번 그 마이삭 올라갈 때도 남부 해안 쪽, 지금은 이제 제주도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죠. 제주도는 멀리 이번 태풍 네. 떨어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 저 부산 인근에 상륙해서 올라오면서 지금 저 최고로 많이 불었던 데도 42m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때 남부 해안이 가장 많이 불었던 바람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비도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이 경남 남해안 쪽하고 울산 포항 쪽으로 대개 200에서 250mm 네. 정도 비가 내렸는데 현재 뭐 거의 그 정도 강수량도 내리고 있고 이제 우리 쪽으로 지금 강릉이나 이런 쪽도 거의 지금 200mm 가까이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강릉 쪽은 지난번처럼 300에서 한 400, 500 정도 이 정도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북상하는 형태라든가 강도라든가 뭐 바람이라든가 비가 내리는 이런 모든 거를 보면은 네. 9호 태풍 마이삭과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재승 기자, 한두 시간 전까지 태풍의 반경 뭐 300km가 넘지 네. 않았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태풍 하이선의 강풍 반경을 보면 여전히 380km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낮에는 이제 360 정도로 360km 정도로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은 이 정도 반경이라는 것은 한반도 전체가 영향권에 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현재 중심 부근의 풍속이 초속 35m 정도가 불고 있습니다. 초속 35m 정도면은 뭐 일반 성인이 걸어가기 어려운 그런 정도가 되고요. 또 실제 중심 부근의 풍속이 초속 35m라고 해도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 지면에서 느끼는 바람의 세기는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부산 쪽에서도 뭐 빌딩풍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을 만나면서 태풍의 중심 부분 풍속보다도 더 지면에서는 더 강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초속 4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요. 또 태풍이 올라가면서 태풍의 이온 반원에 드는 울릉도 독도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1시에 2시 사이에 초속 50m 이상의 그런 강한 바람도 예상이 됩니다. 초속 50m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올라가는 지역에 있는 부분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 계속해서 바람도 많게는 초속 40m 이상의 그런 바람이 부는 곳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상청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동 경로에 대해서 센터장께서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북 쪽으로 갈 때는 약간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북상을 하다가 강원도 쪽 정도가 되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북상해서 소멸할 것이다. 네. 혹시 뭐 요즘 너무 이례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이 이동 경로가 조금 더 뭐 내륙 쪽으로 더 들어가서 북상한다던가 이렇게 바뀔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수가 있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예상진로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침보다는 약간 지금 더 서쪽으로 들어와서 육지로 네. 들어왔는데 네. 지금에서 이제 거의 뭐 삼척 그냥 강릉 남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일단 보이는 것이 네. 이제 다 이제 예보기와는 똑같습니다. 기상청도 그렇지만 사실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 서쪽에 있는 차가운 이 공기들과 그 힘이거든요. 네. 어떤 것에 따라서 더 서쪽으로 오느냐 아니면 동쪽으로 오느냐인데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더 미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보를 하면서 지금 한 10km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뭐 거의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네. 네. 네, 당초 예상과 달리 일단 뭐 상륙을 했어요. 네. 보통 이제 태풍이 육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급격하게 세력이 떨어지잖아요. 뭐 이번에도 그렇게 세력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난번 마이삭 같은 경우는 일단 기상청은 상륙할 때하고 동해 강릉으로 빠져나갈 때하고 39m로 거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이동 속도가 빨랐기 네. 때문이요. 그때는 거의 뭐 70km 가까운 이동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동 속도 한 45km 기상청 발표입니다. 정도로 늦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압치를 계속 지금 매 시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9시에 울산 남쪽으로 상륙한 이후에 기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간다는 얘기는 조금씩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육상에 올라와서 조금씩 늦게 북상을 하다 보니까 세력은 약간씩 지금 약해지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육상에 또 있는 시간이 또 길어지면 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침에 앵커님하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실제로 태화강 같은 데 이제 위험하다는데 벌써 홍수주의보가 내렸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지금 문제는 빨리 갈 때는 영향을 주는 시간이 작으니까 괜찮은데 네. 지금 같은 건 세력은 조금씩 약해지더라도 영향을 네. 주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길어진다는 거거든요. 어. 그렇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재승 기자. 최근에 태풍 세 차례가 계속해서 이어져 올라왔습니다. 네. 가을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또 추가적으로 가을 태풍이 만들어졌다 아니면 뭐 조만간 며칠 안에 가을 태풍이 또 만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보는 안 나왔습니까? 네, 일단 태풍의 전조 단계, 전 앞 단계를 보면은 열대 저압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열대 저압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일주일 내 며칠 새에 태풍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태풍이 만들어지는 조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해수면 온도가 27도 이상이 넘는다든지 또 전향력이라는 것이 이제 강해지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열대저압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태풍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이 가을철 태풍이 만들어지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반도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2019년에는 9월에 태풍이 6개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3개입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는 9월에 4개의 태풍이 만들어졌는데 2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태풍이 만들어지면 태풍의 길목이 이 한반도 주변에 많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도 이제 9월이나 또 10월까지도 태풍이 만들어지면 이게 또 한반도에 올 수 있는 영향이 1개 정도가 올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태풍이 만들어지는 그 해역에 바닷물의 온도가 보통 30도가 넘어갈 때 태풍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센터장님, 그러면 이 태풍의 그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고 한다면 바닷물의 온도가 조금씩 더 떨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그 속도로 바닷물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서태평양 해수 온도는 9월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좀 이 수온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지구의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거의 12월, 예전에 12월은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최근 12월까지도 서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로 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세계 기상局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수 온도가 계속 너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이 가장 해수 온도가 높았고 또 이 바다 밑 깊이까지도 가장 많은 열 용량을 갖다가 가진 해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라니냐성입니다. 그러니까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좀 낮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서태평양 태풍이 만들어지는 해역은 굉장히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은 대개 태풍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보통 9월까지 태풍이 서태평양상에 한 20개 정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10개밖에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적고, 또 이런 또 주변 기압계라든가 태풍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이게 부합되지 않는 가운데 고수온으로만 지금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수온 현상은 아마 당분간 거의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태풍 같은 경우 10월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오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이동하도록 지금 주변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네. 본다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주변 기압계가 어떻게 더 변해갈지는 뭐 예측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 제트 기류의 변화 같은 걸 보면은 다음번 태풍이 발생하는데 물론 내륙 쪽으로 들어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한해협 정도로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승 기자, 앞서 저희가 현장을 연결했을 때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비가 내렸고 또 앞으로 얼마의 비가 더 내릴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제주도를 먼저 태풍이 만났기 때문에 제주 산간 지역에 500mm 이상의 그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제 지금은 대부분 그쳤지만 네. 누적 강우량을 보면 제주도가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 밖에 이제 남해안과 동해안 쪽으로 2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태풍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 강릉 같은 경우가 벌써 200mm가 넘는 그런 비가 내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의 길목에 있는 이 동해안 쪽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월파 같은 경우 이 파도가 방파제를 넘고 해안 지역에 침수 피해를 주는 이런 경우를 볼 때 지난 마이삭 때 이 구령포 지역이라든가 또는 강원도 삼척 지역 같은 경우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해안에 굉장히 많은 그 부유물이 현재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강력한 바람, 폭풍 해일이 몰아친다면 이러한 부유물들이 함께 이 해안 쪽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이 부분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보통 그 해당 지역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언제 가장 태풍이 우리 지역에 가까워질 것이냐, 그리고 그 앞뒤로 언제까지 영향이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언제쯤 이게 잦아질 것이냐겠죠. 한 언제쯤으로 생각해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뭐 강릉은 몇 시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잖아요. 그럼 그 앞뒤로 한 어느 시간 정도는 가장 최대 고비가 되고 어느 시간 이후로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볼 수 있나요? 지난번 마이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 속도가 70km 정도 됐기 때문에 대개 중심이 통과하는 앞뒤로 2시간 정도를 봅니다. 앞뒤로 2시간이요? 피크를요. 네.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네. 지금같이 45km 정도로 이동을 한다면 앞으로 3시간, 뒤로 3시간 정도를 봅니다. 대개 위험한 시간을. 지난주 태풍보다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늘어났네요. 네, 지금 이동 그렇습니다. 속도가 느리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 현재 속도로 이제 북상을 하면 삼척 같은 경우는 거의 11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6시 정도, 15시 정도가 네, 되나요? 네, 그 정도가 네. 될 것 같고요. 예.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12시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18시 사이 네. 정도가 피크 타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재승 기자와 예상 강우량도 살펴보고 또 침수 피해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 지난주 태풍 마이삭이 올라왔을 때 강릉 지역의 침수 피해 심했었는데 또 강릉 쪽에 비가 많이 내리고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과 제주 지역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릉은 오늘 오후 3시쯤에 태풍에 가장 가까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벌써부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승현 기자, 네, 비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고요. 지금 조 기자가 나가 있는 곳 뒤쪽을 보니까 물에 잠겨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또 침수 피해가 발생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강릉항 입구에 침수된 도로입니다. 이곳에는 아침 7시쯤부터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매우 강해서 돌풍이 한 번씩 불 때면 정말 이렇게 몸이 휘청거리고 똑바로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있는 곳이 한 4차선 규모 정도의 도로인데요. 완전히 이렇게 물에 잠긴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제 옆에는 이곳을 지나가다가 중간에 시동이 꺼져서 멈춰서 있는 차량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시동이 걸려서 조금 뒤에는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저 안쪽에 그 비상등을 켜고 있는 트럭이 있는 곳에 그 시내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통제되다 보니까 버스도 이 도로로 다니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아직 가까이에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 강력한 위력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강릉도 이제 고비 시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요. 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온 건가요? 네, 강릉에는 지금 굉장히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고요. 새벽 5시쯤부터는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인 오전 8시쯤부터는 시간당 30에서 40mm로 빗줄기가 훨씬 굵어졌습니다.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지금까지 오늘만 내린 강릉 지역 강수량이 200m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상습 침수 지역에서 어김없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안전이 제일 걱정입니다. 많이들 대피하셨겠죠? 네, 우선은 좀 집계된 피해 건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오전 10시 기준으로 한번 집계를 했는데 주택이 침수된 곳이 10곳, 또 도로가 침수된 곳이 26곳입니다. 이 도로가 침수된 곳에는 통행이 통제가 되고 있어서 통제되는 도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6가구 10명의 주민들이 침수나 산사태 우려 때문에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사전에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한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어서 피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릉으로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이 좀 넘게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태풍은 지금 시속 48km 정도 속도로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은 오후 3시쯤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강릉 동북동쪽 약 40km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태풍의 강도는 중형으로 조금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 풍속이 초속 32m에 달합니다. 강릉의 비는 저녁 6시까지 집중이 되고 바람은 그보다 더 늦은 밤 10시까지 계속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새벽에 태풍이 가장 근접했던 곳입니다. 제주 상황도 보겠습니다. 제주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서영지 기자, 태풍 영향권에 여전히 있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그제부터 이곳 제주도 남쪽에서 태풍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태풍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제 만조 때는 방파제 위로 파도가 높이 솟았는데요. 여전히 파도가 거칠지만 어제만큼 높진 않습니다. 바람은 어제보다 훨씬 세져 체감 온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밤새 계속 비도 내렸는데요. 조금부터 비는 좀 잦아들었고 해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바닷길과 하늘길은 지금도 계속해서 끊겨 있는 상태죠? 네, 항공과 여객선 모두 운항을 멈췄습니다.
백길은 제주 인근의 9개 항로가 모두 통제됐고 항공의 경우에는 오늘 운항 예정에 있던 241편이 모두 결항됐습니다. 제주 공항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면 초속 7.7m의 바람에도 결항이 되기도 합니다. 오후는 상황을 지켜보고 비행기가 오갈 수 있을지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난주 태풍 때도 제주의 피해가 컸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밤새 비가 많이 내리면서 주택가 차량이 일부 침수됐습니다. 한때 5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고 신호등 등 시설물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라산은 입산이 전면 통제됐고요. 제주도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 312곳에 오늘은 원격으로 수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전까지는 계속 강한 바람이 불겠고 오후 늦게까지 비가 예보돼 있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JTBC 서영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청을 연결해서 태풍 하이선의 가장 최신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태풍 하이선 포항 부근 해역에 있습니까? 지금 태풍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겠기 때문에 지금 9시에 울진 부근에서 상륙을 했다가 지금은 거쳐서 포항에서 경북 쪽으로 울진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은 한 14시 이내에 강원 남부 동해안으로 해서 빠져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 2시쯤에 다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거다 뭐 이런 예보인데 그 이후의 경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시경에 강릉 앞바다를 거쳐서 한 21시경 밤에 북한 쪽으로 상륙을 해서 내일 새벽 정도 해서 중국 쪽으로 해서 소멸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2시간 전쯤에 처음 연결했을 때는 태풍이 상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 상태였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다시 또 이동 경로 등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 경로가 조금씩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이번 태풍이 올라오면서 약간 육지 쪽으로 붙으면서 동해안 인근 육상으로 해서 상륙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에 서쪽에 선선한 공기, 건조한 공기, 그리고 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약간의 수축과 확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약간 더 해안가 육상 쪽으로 조금 붙어서 잠시 상륙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북한 쪽으로 계속해서 북진하게 될 거고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소멸이 되는 겁니까? 예, 이 태풍은 계속 북진하는 경향을 보여서 북한을 넘어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내일 아침 전에 성격이 다른 저기압으로 해서 변화하면서 소멸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태풍의 가장 높은 단계인 초강력 등급까지 발달을 했었고요. 지금은 강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 이틀 전에 5일 정도에 30도가 넘는 고수온력을 거치면서 중심 속도가 54m가 넘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을 했다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기온이 좀 낮은 해수면을 거치고 일본이나 우리나라 쪽에서 마찰이 약해지면서 마찰로 인해서 약해지면서 매우 강태풍으로 그리고 9시 현재는 강태풍 그리고 15시에는 다시 이 태풍이 더 약해져서 중태풍으로 해서 북한을 지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의 세력이 조금씩 약화되면 태풍의 반경도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현재 여전히 400km 가까운 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태풍이 중심 기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중심의 속도도 바람 속도도 낮아지고요. 실제로 중심의 바람 부는 반경도 실제로 줍니다. 그래서 한 400km 가까웠던 게 오늘 15시는 360km 정도로 가까워지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아까 말한 것처럼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태풍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기압 정도가 심합니다. 서로 다른 공기가 옆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서해안 쪽에서도 지금 비가 강하게 오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오늘 밤에 북한은 지나지만 중부지방은 밤에도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바람이 강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가장 주의해야 될 지역들이 어떤 곳들입니까? 지금 경상도 쪽에서는 많이 비가 그쳤고요. 제주도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경상도 쪽은 비가 거의 많이 울진 부근만 조금 내리고 내리고 대부분 점차 그쳐가는 추세인데
실제로 그 강원 동해안 쪽이 지금 200mm가 넘게 왔는데 이게 오늘 오후까지는 적어도 15시 넘어서까지는 계속 강하게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강원 동해안 쪽하고 산간 쪽, 이들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조금 계속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안이나 서산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고 건조한 공기하고 태풍 사이에서 강한 구름대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도 강한 비가 오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조금 약간 강해졌다 약해졌다 반복하면서 오후 들면서 점차 비는 약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바비와 마이사 그리고 하이선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11호 태풍이 언제쯤 만들어질 것이냐, 또 그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지금 가까운 시일에는 11호 태풍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왜냐하면 태풍이 만들어지는 하루 이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수치 모델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현재 수치 모델에서는 태풍을 발생이나 만들어지는 것을 갖다가 포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걸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까운 시일에는 태풍이 11호 태풍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안심하셔도 된다. 근데 문제는 10월까지는 태풍이 북태평양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예년 같으면은 지금 13개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10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도 10개 이상의 태풍이 이후에 북태평양에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는 많이 만들고 11월 줄어드는데 10월달까지 태풍은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수는 하나에서 2개 사이인데 가까운 시일 내에 일주일 안에 5일 안에 우리나라 올 수 있는 태풍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풍의 발생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강한 태풍, 약한 태풍이라도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난 부산, 울산 그리고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경북 쪽으로 지금 강풍 피해가 상당하다는 제보들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안전소통 담당관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시간쯤 전에 이제 전국적으로 피해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10시 30분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부산에서 강풍으로 이제 차량이 전도되면서 경상자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시설 피해는 총 19건이 보고가 됐는데 가로수와 신호등 파손, 주택 그리고 차량 침수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전은 4,896세대에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모두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정전은 모두 복구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요. 지역별로 나온 또 피해들이 있다고요? 네, 지난 9호 태풍 마이삭 때도 이제 강풍 때문에 제주 지역하고 경남 지역에서 정전 피해가 컸는데 네. 이번 하이선 역시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제주 서귀포, 경남 김해, 울산 북구에 그 정전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로수와 신호등 그리고 교통 표지판 파손 같은 사고는 부산하고 울산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 밖에 이제 바닷물 범람이나 산사태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 바닷물이 이제 넘어 들어오는 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직까지 네. 이제 그 관련해서 피해는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계속 위험한 거는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계속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전해드리는 거는 이제 태풍과 가까워질 지역에서 이거를 보고 대피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네. 이제 피해가 막 나고 있는 곳들에서도 저희가 좀 중요한 정보로 알려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창문이 막 깨지는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주택에서. 네. 뭐 이렇게 X자로 테이프 붙이는 건 별 소용이 없고 틈을 막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네,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이제 9호 태풍 마이삭 때 발생한 인명 피해는 그 이제
깨진 유리를 수습하려다가 이제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유리창과 창틀 그리고 창틀과 문틀에 유격이 없어야 강풍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는 현상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하고 문틀 사이를 두꺼운 종이로 고정을 하고 테이핑을 하면 유리창 파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리창이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했다 하더라도 유리창 주변엔 그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들을 모두 실내 안쪽으로 이동 조치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리가 깨지면 바로 수습하기보다는 바람이 멎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창문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그 부분. 근데 이거는 네. 태풍이 막 지금 몰아치고 있어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절대 또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바람이 불기 전에 그러한 조치를 해주시고 이미 네. 막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조치는 하지 마시고 그 창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방 안쪽으로 이동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10시 반을 기준으로 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동해상을 따라서 계속 북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 상황은 더 집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부에서도 이 피해 복구 작업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겠죠? 네, 보통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서 피해 조사를 먼저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이제 확인 조사차 한 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부처 이제 협의가 끝나면 복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중대본이 해체되면 저희 정부에서는 이제 그 복구 지원본부를 구성을 합니다. 해서 재난 구호와 심리 지원까지 필요한 조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종현 안전소통 담당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도 계속 했지만 지금 바닷물이 넘어오는 해일에 대한 주의는 특히 지금 강원도 쪽으로 또 동해상으로 올라가니까요. 계속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 파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파도가 이제 방파제를 넘어오면서 실제로 이제 물이 그 침수가 되는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구조물을 갖다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파도는 상당히 강력한 압력을 갖고 있고요. 또 여기다 파의 쳐올림이라고 해갖고 들어오면서 치고 올리는 힘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 이제 방파제 같은 것이 그대로 붕괴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해안도로 물론 지금 다 통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해안도로라든가 보면 방파제라든가 이 인근은 가시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인근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횟집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멀리 뭐 한 100m, 200m에서 밀려 들어오는 파도의 높이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파도가 방파제나 바위에 부딪혀서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높이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폭풍 해일이 또 하나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것이 이재승 기자. 네. 이게 지금 지역별로 만조 시간대와 겹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 중에 일단 태풍이 지났지만 부산 쪽에서 오늘 오전 11시쯤에가 이제 만조 시간이었고요. 또 이 강릉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 6시가 밀물이 가장 높은 만조 시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이 한마디로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닷물을 들어 올려서 해안가에 집어 던지는 뭐 그런 식의 네. 어떤 해일이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그 만조 시간을 조심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난 주에 마이색이 지나가면서 바닷가에 굉장히 많은 부유물이 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닷물을 들어 올려서 해안가에 집어 던질 때 많은 부유물들이 함께 해안가로 떨어지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일과 함께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산사태잖아요. 늘 이제 센터장님이 강조하시지만 그냥 그런 위험에 있는 곳은 아예 가지를 말고 미리 대피해라 이런 걸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장마도 오랫동안 지속됐고, 다음에 지난번 마이삭이 이 지역으로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 조금이라도 위험한 지역, 또 산에 경사가 있는 지역 쪽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있다면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또 상습 침수 지역에서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물에 잠긴 곳에서 이동하거나 뭔가 부서지거나 물에 잠겼다고 해서 그걸 꺼내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쪽, 뭐 전신주 이 부분에서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에 그때 그
호우 때 서울에서 가로등 감전사로 19분이 그때 돌아가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은 비가 갑자기 와갖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중 같은 데 이어져 있으면 그대로 감전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험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침수돼 있는 쪽은 가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일 침수된 곳에 들어가셨다고 하면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셔서 실제로 이제 물이 있지 않은 곳, 그것까지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지역 상황을 좀 보여드렸지만 물론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로는 지금 오후 3시에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강릉 쪽으로 지금 바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지금 앞서 센터장님도 앞뒤로 3시간 정도는 고비 시간으로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시간대를 다시 한번 이재승 기자가 좀 정리를 해줄까요? 네, 현재 태풍 하이선 자체는 경북 울진을 막 지난 상태입니다. 시속 59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심 부근에는 초속 35m의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한 단계인데 이제 좀 더 올라갈수록 태풍의 등급 자체는 중급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풍이 점차 올라가면서 오후 2시 정도에는 강원도 삼척 앞바다로 빠져나가서 오후 3시에 강릉 앞바다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강릉 쪽에는 오후 3시 부근에 가장 강력한 그런 태풍의 힘이 네. 발휘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태풍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지역에서는 강한 비바람에 주의를 하시고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미리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태풍이 지나간 지역의 경우에 뭐 비도 지금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만 항상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뒷바람이 남아 있잖아요. 이 뒷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레이더 사진을 보면 태풍이 지나간 지역 쪽은 비는 거의 그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계속 남아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재 그 서쪽으로 마이삭이 끌고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대기 불안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 서쪽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전북 지역 이런 쪽으로는 내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호우, 국지적인 호우죠. 뭐 보통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도 예상이 되고 또 이게 이제 지금 올라가서 북한으로 올라가더라도 내일 새벽 정도에 만주 쪽에서 저기압으로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기압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네. 바람은 내일까지도 네. 계속 강하게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밤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네. 뒷바람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뭐 한 400mm 이상 비가 내리는 지역들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그리고 이재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당초 예상과 달리 3시간 전쯤인 오전 9시 울산 남남서쪽 30km 지점에 상륙했습니다. 오후 2시쯤 강원도 삼척 부근을 통해 동해로 빠져나간 뒤 계속해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JTBC 뉴스 특보로 오늘 태풍 소식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